네, 교직 논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논술 강의를요, 1월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교직 논술 강의를? 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뭐 3월부터 8월까지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3월부터 8월까지 했던 거를 1월부터 5월까지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6, 7, 8에는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 10월은 최종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작년 1년 강의가 지금 1월부터 5월에 축약됐어요. 그리고 좀 더 선생님들께 찾아내는 방법? 논술 찝어내는 방법을 좀 더 강의를 드리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편집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6, 7, 8월엔 새로운 문제가 가는데 이거 다 써낼 수 있으면 새로운 문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 2차 면접이냐면요.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많아서 번번이 또 말씀드릴 게 강사가 또 얘기하네 그렇지만 올해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들으신 얘기예요. 올해 들으신 얘기가 아니에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 글로 쓰는 거고요. 2차 면접은 말로 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는 제가 연간 강의 1차를 진행하면 꼭 선생님들이 문의 전화가 오세요. 2차 강의는 왜 안 하시나요? 그러면 2차 강의를 왜 하나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강사의 생각인 거고 선생님들은 또 2차 준비를 미리 하고 싶으신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차에 집중하면서 2차도 같이 할 거예요. 2차 면접 문제를 교직 논술 문제로 바꿔서 할 겁니다. 구상형. 수업 시료는요. 그거 1년 내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수업 시료는 몰아서 아예 그냥 1차를 끝내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 면접은 두고 2차 면접은 교직 논술로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 강의, 유치원 교직 논술의 주 강의 눈 번쩍 뜨셔야 되죠. 2024학년도 요 답 제가 아직 안 드렸는데요. 20점 만점을 받은 1차 합격생이 있습니다.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입니다. 우리는 불합격해도 논술을 20점 맞는 사람이 좀 수두룩입니다. 왜? 논술은요, 실력이 아니라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뭔지를 알면 20점을 받아요. 그래서 20점 만점 답을 다 축약해서, 그거를 이제 정돈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요, 유치원 교직 논술이 어떤 건지 초수를 겨냥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요, 논술은 기출 분석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논술은 전략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전략이 뭔지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문제를 하려면 전략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 분석부터 하는데 우리 누리과정이요. 5세 누리과정에서 연령별 3, 5세 누리과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015년에 개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누리과정이거든요. 근데 5세 때는 이제 5세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연령별 누리과정부터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령별 2013학년도부터입니다. 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가 연령별이었고요.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가 2015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가 2019예요. 영역별로 시대별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챕터 6, 7, 8 요거는 교사 문제, 실비아 문제예요. 실비아가 제작한 거고 그 중에서 연수자료는 근거가 연수자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연수자료 보느라 힘드셨죠? 올해 연수자료가 모두 이론반 교재 안에 통합됐어요. 그리고 이론반 안에 담기에는 조금 난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논술 연수자료에 담았어요. 그래서 연수자료 따로 안 보셔도 돼요. 법도 교재 안에 실어요. 올해는. 그래서 교재 두 권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참고로 논술 연수자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논술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심층 면접 구상형 직답형 문제를 기출 변형으로 한 문제가 있고 요거는 6, 7, 8월에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변형 문제는 연수자료 문제랑.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교재 외에 별도로 보는 건 해설서, 놀이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다일 거예요. 요거는 구매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이 무엇인가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24학년도 문제를 볼 거고요. 응시자 유의사항과 답안지 양식을 볼 거예요.
자, 2024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문제인데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봅니다. 우리가 시험 보실 때 1교시가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2교시가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 그 다음에 3교시가 12시 30분에서 1시 40분 요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게 1교시고 60분, 2교시 70분, 3교시 70분이에요. 요게 교직 논술이에요. 1교시가. 2교시가 교육과정 A, 그 3교시가 교육과정 B인데 A와 B는 동일해요. 동일한 영역인데 다만 8문제 나눠서 시간을 텀을 준다는 거예요. 교직 논술 문제는 20점 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야? 그건 아니고요. 여기 번호 보이십니까? 요게 소문항, 하위문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안에 하위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4개가 우리는 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문제의 답이 본론 1이고요. 2번 문제의 답이 본론 2고요. 3번 문제의 답이 본론 3이고 4번 문제의 답이 본론 4인데 여기에 서론과 결론이 추가됩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작년 문제. 실습 지도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의 일부인데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게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편성 운영에 근거해서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 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하고 박 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라 그랬는데 요거 해설서 내용이거든요. 운영이죠. 운영 안에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고르라는 거죠. 여기에서. 편성 운영에서. 편성 운영에서 박 교사가 하루 일과 운영에 고려한 것 2가지 사항을 지침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한 가지씩 제시하라. 박 교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에서 발췌해내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게 답이고 그게 20점 맞는 비결입니다. 답이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찾아낼 수만 있으면 20점을 맞는 게 논술이고요. 박 교사 저널에 근거해서 유아 놀이의 특성,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놀이 이해 자료일까요? 실행 자료일까요? 그렇죠.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건 놀이 이해 자료. 그래서 교사가 놀이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실행하는 건 놀이 실행 자료인데요. 이 놀이의 특성이 저기 나와요. 이해 자료에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고 김교사 저널에 근거해서 교육 실습생이 있나 봐요. 지금. 교육 실습생의 어려움을 2가지 제시하고 그럼 찾아내는 거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교사가 사용한 방법이 있대요. 그 2가지를 논하고 어려움이 2가지니까 사용한 방법도 각각 하나씩을 위해서 했겠죠. 김교사 저널에 나타난 교육 실습이 교육 실습생 A와 김교사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각각 2가지씩 논하라. 근데 재밌게도 김교사의 교육 실습이 교육 실습생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김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우린 지문을 읽어봐야 돼요. 유아들과 어제 기차역으로 견학을 갔다 왔네요. 그런데 가서 기차도 보고 역무원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봤어요. 견학이 나와 있고요. 전문가와의 상호작용도 나와 있어요. 오늘은 유아들이 기찻길을 만들고 싶어 해서 색테이프를 줬네요. 나는 기찻길을 최대한 길게 만들고 싶어하는 유아들에게 교실 밖 복도를 활용해 보라고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유아들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줬다. 그러면 이건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아들이 복도 방향으로 알아서 갔어요. 기찻길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쭉 길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교사가 제재하지 않았다. 그쵸? 그 다음에 유아들은 기찻길 위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 하려고 그랬네? 신체 표현을 재미있어 해서 신나게 달리고 있었네.
신체 표현에 몰입해 있어서 하던 놀이를 바깥 놀이터로 데려가야지. 이럴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바깥 놀이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복도까지 나간 건 애들이고요. 교사가 해준 건 뭐예요? 바깥 놀이터에 데리고 나간 거. 지금 두 가지, 공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아들 스스로, 하나는 교사가 안내해 준 거. 그 다음에 교육 실습생 A가 온 지 엊그제예요.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실습 첫날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긴장했던 교육 실습생 A의 모습이 떠올라요. 잘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함께 잘해봐요. 어머, 내가 그 말을 해줬더니 한결 편안해 보였네요. 이 사람 긴장했었는데 내가 북돋우는 격려의 말을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놀이 지원에 서툴었대요. 그래서 내가 팽이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대요. 이런 것들을 모델링이라고 표현하나요? 그쵸? 그 다음에 교육 실습생은 놀이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여준 이후에는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대요. 놀이 지원을 해보니 유아마다 좋아하는 팽이의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실습 동안 작성한 관찰 기록을 보여주었대요. 교육 실습생 A는 내가 처음 보는 관찰 기능을 가진 놀이 기록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내가 사용해 왔던 것에는 없었던 기록을 보관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이 있대요. 어머, 나 몰랐는 거 나도 배웠네. 그쵸? 새로운 앱을. 그리고 교육 실습생에게 배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번 실습을 통해 나의 교육 실천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나의 교육 실천을 돌이켜보게 됐다. 반성적 사고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 교육 실습생은 나로 인해서 편안해졌고 긴장했던 마음이, 또 하나는 내가 놀이 지원하는 모델을 보여줬더니 놀이 지원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식을 형성하게 됐고, 실천적 지식이죠. 실천 지식을 형성하게 됐고. 자, 배점인데요. 이 배점에 보시면 네 가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 본론 1, 2, 3, 4 그 네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여기에 배점이 표시되어 있어요. 본론 1은 4점이고요. 2는 3점이고요. 2점이고요. 4점이에요. 그럼 요거 더하면 7점이고 요거 요거 4점이구나. 요 4점이고 요거 더하면 8점이죠. 거기에 서론, 결론. 그쵸? 그러면 분량이라는 건요. 점수 따라가요. 4점만큼 쓰고 3점만큼, 4점만큼, 4점만큼. 근데 점수 분포도가 유사하죠. 분량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각 단락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장에 써야 되거든요. 한 장, 두 장, 두 쪽을 주는데 여기까지 1쪽에 쓰면 좋겠죠. 서론과 본론 2까지. 그리고 본론 3, 4 결론을 두 번째 장에 쓰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유는 원고지 작성 때는 지켜야 되는데요. 줄 그릴 때는 이상적인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걸 좀 벗어난다고 해서 점수 감점은 안 와요. 근데 점수 감점이 오는 때가 언제냐? 1쪽에 이거 주구장창 써요. 2쪽까지 넘어갔어. 본론 1을. 2쪽까지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를 쓰겠어요? 종이가 없어서 못 써. 그럼 여기 답을 못한 거야. 그러면 점수가 다다다다다닥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상적인 분량을 맞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연습할 때지 나중에는 그냥 써도 그냥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이 신의 경지에 가게 됩니다. 논술을. 그때까지는 조금 분량을 연습하시고요. 총 20점 만점인데 15점을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본론의 내용. 나 15점 다 받았어. 그러면 일단 15점이야. 이거는 다 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점은 논리적 체계성인데요. 이 논리적 체계는 서론, 결론을 봐요. 가끔 서론, 결론에 왜 이걸 적으셨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채점하면서. 그래서 그분 답안을 계속 채점하면요. 서론,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어. 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서론, 결론을 주제랑 상관없이 계속 그거 쓰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논리적 체계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논술의 틀이라는 건 이런 분량이나 어떤 형식을 맞추는 거지, 무슨 서론 틀 다 만들어 놓고 결론 틀 다 만들어 놓고 본론 답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논리적 체계에서 짜라라락 갑니다.
서론이 1점, 결론이 1점, 전체적인 맥락이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맞춤법,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 2점이에요. 오타, 부수수 있는 거 맞춤법에서 다 틀린다는 얘기고요. 어휘, 문장의 적절성은요. 가끔 논술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아니한 건 아니한 건 아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정을 해서 긍정을 한 건지 부정을 한 건지 그런 어법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너가 하려는 말을 보니 이럴 때가 있고요. 또 하나 문장 어법이 틀릴 때가 있는데 영어 할 때 주구장창 우리 주어 동사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어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마지막이고 보어나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거죠. 보어가 오던가 목적어가 오던가. 이 형식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동사가 2개면 주어도 2개여야 되는 거 아세요? 동사가 2개인데 주어가 1개면 이상한 문장이 돼요. 국어지만 국어가 아닌. 그러면 여기서 감점됩니다. 요것도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18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본론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서 논리적 체계도 같이 마이너스 1 된 거고요. 19점은 여기나 서론 결론에서 감점됐다라고.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감점은 안 되는 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리적 체계가 잘못됐다는 건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틀렸으면 19점 안 나와요. 팍 내려가요. 이건 다 맞았다는 건 여기서는 논리적 체계가 맞았어요. 그 논리적 체계가 어디서 깎였냐? 서론이 이상했거나 결론이 이상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깎였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논술은요. 쓰시고 난 다음에 꼭 읽어봐야 돼요. 분명히 오타 나와요. 문장 잘못된 거 나오고 쓰다 보면 돼요. 저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읽어봐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리고 잘못된 건 2줄 그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오타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면수는 2매고요.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셔야 되고요. 명료하고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보시면 지금 요게 응시자 유의사항이에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2024학년도인데요. 요 응시자 유의사항은 반드시 답안 작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친절하게. 자,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체 면수, 인쇄 상태 확인하는데 답안지는 총 2면이고 곧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면의 상단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 제출하셔야 돼요. 요번에 수능 보셨죠? 종이 땡땡땡땡 울리는데 땡땡땡땡에서 땡땡이 손을 놨다 그래요. 본인 말로는. 근데 어쨌든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 놨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답안 처리 안 된 거 아시죠? 답안지 전체가 처리 안 된 거. 수능에서 한번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 울리면 바로 놓으세요. 틀려도 괜찮아. 놓으세요. 그리고 종 울릴 때까지 답안을 작성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놓으시고요. 제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수능 보다가 잤어요. 수학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엄청나게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험생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가가 그만큼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국가고시가. 그러니까 놓으세요. 불필요한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몸으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흰색 수정 테이프인데요. 선생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흰색 수정 테이프로 수정 못합니다. 이거는 수험번호에 마킹하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이거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 논술 봤더니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백지를 내겠어. 좀 창피하잖아? 성명과 수험번호 안 냈어. 그리고 답안지 제출 안 했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가 걷어져야 그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안 작성할 거라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답안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모두 제출하는데 또 어떤 경우냐면 글씨 조그마신 분 있잖아요. 한 면에 모든 내용이 다 끝나요. 그분들은 진짜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한 면에 다 끝나버려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다 들어갔는데 한 면이야 끝났어. 그런 분들은 이쪽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 제시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배점을 읽어보고 답안 작성하셔야 되고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래요. 연필, 사인펜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초안 작성 종이를 주는데 이것도 안 준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안 준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종이 문제지에다 쓰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답안지에만 뭐 안 하시면 되고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쓰시고 답안 작성해요. 아까 본론 1, 2 있었잖아요. 이거 쓰시고 답안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기호 표시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부어는 사용 가능한데 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두 줄 그으시면 돼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3개 적으라 4개 적으라 되어 있죠. 근데 나는 5개 적었어. 그러면 3개까지만 채점하고 나머지 채점 안 해요.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하는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하고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해요. 수정 테이프 답안에는 쓸 수 없어요. 오직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 시간 고려하고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해요. 한마디로 그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교체를 했는데 다시 원답안지를 내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 있는데 못 내요. 그냥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 완료하고요. 후에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거죠.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 채점하지 않아요.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자 이렇게 답안이 있는데요. 줄글이 이렇게 있는데 나 두 쪽 다 채웠는데 답을 못 썼네? 여기 막 칸을 만들어서 칸을 벗어났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쓰는 거. 안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답안 교체를 하시던가. 그 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한 부분,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 이거 안 하는 거죠. 성명, 수험번호 기재라는 예외예요. 그런 답안지 전체 채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위반하면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점 만점 받지 않으신 분들. 여기에서도 나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안에 이거는 자세히 나와 있고요. 답안지 양식이 이겁니다. 1교시는 작년에 녹색이었대요. 1교시, 2교시를 색깔로 구분해요. 이게 이제 줄글이죠. 한쪽에 25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25줄인데 색깔이 좀 달라서 주황색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면, 2면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고요. 그럼 유치원 교직 논술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고 했더니 서론 작성하고 본론 작성하고 결론 작성하겠죠. 질문 있으세요? 현장? 괜찮아요? 자, 서론은요. 지문 볼 필요 없어요. 문제만으로 서론에 답을 쓰십니다. 어떻게? 핵심 용어. 지금 핵심 용어를 보면 이거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건 그냥 서두고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에 보면 2019 편성 운영, 교사의 물적 인적 자원, 놀이의 특성, 그 다음에 교육 실습이 있네. 그래서 또 이 글에 서론이 어려웠겠다 생각한 게 갑자기 2019 교사의 지원 나오다가 갑자기 애들 하다가 갑자기 교육 실습으로 교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좀 주제가 중구난방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주어는 항상 유치원 교사예요. 그쵸? 면접에서는 이게 전은의로 바뀌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논술에서는 항상 3인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유아교사라고 하셔도 되죠.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과정과 하루 일과를 편성 운영하고 지금 여기에서 2019 나오면서 하루 일과 나오니까 2019 빼고 교육 과정 하루 일과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편성 운영하고 유아를 교육하며 교육 실습생을 지도한다. 맞습니까? 그럼 주제를 다 담았어요. 교육과정,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유아 교육, 그쵸? 유아 놀이 특성, 그 다음에 교육 실습생 나왔고요. 여기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근거한 하루 일과 운영과 교사의 물적 인적 지원, 유아 놀이의 특성 등에 대해서 논하고, 그래서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와 교육 실습생이 현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긍정적 영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서로는요 무조건 문제 보고 찝어요. 지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선생님 서론과 결론을 일치한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시한다 그러고요. 거기서는 교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결론을 한번 먼저 가볼게요. 원래 결론은 먼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교사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결론은 무조건 교사가 노력해야 할 점이에요. 주제와 관련해서. 합격자 답안을 보시면 유치원 교사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하루 일과를 편성 운영하고 똑같죠. 아까 서론이랑. 그리고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즉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나온 거고요. 이를 통해 유아들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죠. 유치원 교사는 또한 교사 교육자, 실습생, 교사 교육자가 되어 예비 유치원 교사, 예비죠. 예비 유치원 교사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경향과 전략 등을 상호 공유하며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 사람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결론은요. 항상 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서로 결론은 일치합니다. 그게 논리적 체계의 일치성입니다. 그럼 본론을 볼까요? 본론 1에 보시면 편성 운영에 근거해서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이었죠. 이게 아니야. 먼저 지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거거든요. 지문에서. 편성 운영할 때 뭐 두 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편성 운영 근거할 때, 해설서의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할 때요. 견학을 갔다 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역사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교육을 할 때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거고 보통 밑줄 끄으세요.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놔. 그래서 연습지를 쓸 필요가 없어. 연습지 쓰면 시간 낭비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사회를 포함하잖아요. 전체 지침을 다 쓰셔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바깥 놀이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침이 있어요.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가 있어요. 이 부분과 만나죠. 이것도 밑줄 딱 긋고 그 밑에 지침 그대로 적으세요. 그래서 두 개 우린 찾았죠. 그쵸? 그 예시와 지침 두 개를 다 찾았고 물적, 인적 자원인데 물적 자원은 색 테이프를 주었잖아요. 물적 자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영무원에게 궁금한 거 물어봤죠. 그 전문가 썼죠. 거기에 밑줄 긋고 인적 자원 쓰세요. 본론 1회에 4가지 포인트 4점이에요. 2점, 2점이죠. 그럼 본론 1에서 첫 번째가 이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침 이게 2번 본론 1에서 그 다음에 물적이 먼저 나와요. 순서대로 적으셔야 돼요. 순서대로. 인적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혹시 인적 먼저 적으신 분? 거기서 마이너스 1 되는 사람도 있겠다. 인적 먼저 적어서. 이거 순서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물적,
1번에 3번 본론에, 그 다음에 인적 본론에 4번. 이 순서대로 적으셔야 돼요. 그대로 지문에 그냥 표시해버리세요. 자기 지문에, 문제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답은 어떻게 찾았으니까 답을 줘야지.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유치원 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편성 운영을 고려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사례 속 박교사는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요거요, 작은 따옴표 써도 괜찮아요. 작은 따옴표를 쓰든 큰 따옴표를 쓰든 따옴표 안에 넣으세요. 근거하여 유아들과 함께 기차역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유아들은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실제로 관찰하고 영무원에게 궁금한 것도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 그게 다 끝. 쉽지? 그쵸? 지침을 알았으면 쉽고 지침을 몰랐으면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것도 따옴표에 넣어야 돼요. 따옴표에 넣고 근거하여 유아들이 하던 놀이를 바깥 놀이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쵸? 바깥 놀이에서 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2점. 2점 다 챙겼어요. 이제 여기로 갈게요.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박 교사가 활용한 물적 자원, 색테이프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유아들은 색테이프를 이용해서 기찻길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박 교사가 활용한 물적 자원은 아까 영무원이죠. 그냥 적으시면 돼요. 유아들은 기차와 기차역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지역 전문가의 영무원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구구절절 덧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논술은 그야말로. 이게 논술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긴 주관식.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만 쓰면 끝. 그 다음에 놀이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요게 1, 요게 2, 요게 3이겠죠. 본론 3에서.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주도성이 어디 있나 봤더니 아이고 교실 밖에 복도 활용해보고 싶어 했는데 참았어. 왜? 아이들의 주도성을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줬어. 아이의 주도성을 위해 교사가 기다려줬어. 그랬더니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이게 주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이들은 공간 제약 받지 않아. 제약을 받지 않아.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쭉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체 표현을 재미있게 했네. 재미있게 신나게. 재미있게 신나게. 이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밑줄 긋고 하나하나 주도성이다. 자유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답안 작성을 갈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문제지에 그대로 이렇게 밑줄 그어서 하나하나 그 핵심 요소들을 쓰라 그런 이유는요. 논술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연습지 활용 안 합니다. 연습지 활용하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요. 시간 없어요. 여기다 밑줄 긋고 해당하는 포인트 적고 바로 답안지로 갑니다.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유아놀이의 특성에는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등이 있다. 놀이는 주도적이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놀이 이해자료에서 이 주도성을 유아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 내재적 동기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교사반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기찻길을 복도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둘째, 놀이는 자유로워요. 그쵸?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사실로부터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의 자유 등이 나타나요. 박교사반 아이들 공간 제약 안 받았어요.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쭉 길게 기찻길을 만들었어요. 놀이는 즐거워요. 유아들의 재미, 몰입, 감정의 해소, 상상과 호기심, 유머 등이 나타나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해설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놀이 이해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이거는 해설서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초수인 선생님들. 박교사반 유아들은 기찻길 위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을 재미있게 했잖아. 재미있게 신나게 달렸어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본론 3. 실습 교사의 어려움 2가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사가 사용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어려운 거, 어려움 1, 긴장했어요. 그러면 어려움 1에 대한 해결 방법? 잘할 테니 걱정 마. 할 수 있어. 격려해줬네요.
그 다음에 놀이 지원에 서툴었던 게 어려움 두 번째였는데 그래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모델링을 했다죠. 밑줄 긋고 어려움 1, 해결 방법 1, 어려움 2, 해결 방법 2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볼게요.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유치원 교사는 유아뿐만 아니라 예비 유치원 교사, 즉 교육 실습생을 지원해요. 김교사반 교육 실습생은 실습 첫날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교사는 잘해 나갈 것이라는 응원과 걱정 말라는 배려, 함께 잘해보자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지지 하나는 못하네. 지지를 통해 교육 실습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쵸? 정서적 지지 이걸만 좋아요. 그쵸? 김교사반 교육 실습생은 또한 유아들의 선생님 이렇게 오타가 나서 1점이 깎이는 거야. 오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유아들의 놀이 지원에 서툰 모습을 보였고요. 김 교사는 스스로 놀이 지원의 모델이 되어 교육 실습생에게 유아들의 팽이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끝! 지문에 답이 있었죠? 그 부분 발치만 할 줄 알면 답은 끝납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긍정적 영향, 교육 실습생에게 2가지, 교사에게 2가지. 자, 긍정적 영향은 실습생은 몰랐는데 놀이 지원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 유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유아마다 좋아하는 팽이의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는 거. 하나는 교사로서 놀이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개별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습 교사인 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교육 실습생 A에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겠다. 그쵸? 다 찾았죠. 답이 다 있죠. 그럼 합격자 답안을 보면 예비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육 실습은 실습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 속 교육 실습생은 김 교사의 놀이 지원 모델링을 관찰한 후 유아들의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쵸?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육 실습생의 첫 번째예요. 교육 실습생은 또한 선생님이 여기에다 첫째, 둘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첫째, 둘째 안 하고 또한을 써서 2가지 포인트라는 걸 알려줬어요. 직접 유아들의 놀이 지원을 해보며 개별 유아의 흥미와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지도교사인 박 교사는 교육 실습생을 통해 새로 개발된 놀이 기록용 애플리케이션을 소개받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는 또한으로 구분했어요. 박 교사는 또한 실습 지도를 통해 자신의 교육 실천을 돌이켜보는 등 반성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까 그 결론, 마지막 결론 작성하고 끝내신 거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안 할 말은 안 했죠. 불필요한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시간 낭비예요. 60분 동안에 이걸 써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5분 남으셨대요. 그러면까지 하고. 선생님, 첫 번째 여기에서 나 어디에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20점을 맞지 않았고 큰 점수로 떨어졌잖아. 한 2점, 3점 밑으로 떨어졌잖아. 이유를 알 것 같은데? 해설서 암기 안 하셨죠? 첫 번째. 그쵸? 그럼 거기에서 그냥 2점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이 이해 자료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찾긴 찾았을 거야. 굳이 그 주도성과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뭔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거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 그냥 거기서 발치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도 발치는 했을 것 같아.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럼 페이는 그거네? 편성 운영을 안 해오셨네? 지침? 그쵸? 3점 이상으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2점. 누리과정 편성 운영에서 2점 날라갔고 이거 2점 날라갔으면 논리적 체계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총 3점이죠. 17점이죠. 그쵸? 17점인 사람 여기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 와, 자기 확실히 알 거 아니야. 암기했는지 안 암기했지. 그리고 오타나 뭐 그런 거 있었으면 마이너스 1점 더 했을 거고. 그 나머지에서는 틀릴 게 있었나?
어떻게 나머지에서는 지문에 답이 다 있었어요. 이 문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논술 문제 이렇게 쉬울 수 없어. 올해는 진짜 쉬운 거야. 왜 해설서 안 외우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놀이 이해자료, 실행자료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나머지는 다 거기 다 있어. 전공 지식 하나도 안 나와 있어. 20점을 받을 수 있는 애였죠. 뽑는 선발하는 인원수가 작아서 선생님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문제를 막상 열어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문제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게 2024학년도에 대한 강사 평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면 2025학년에도 산에 안 가고 합격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문제 여기까지 일단 2024학년도 분석이 됐고요. 다음은 연령별 누리과정 기출분석부터 보겠습니다.